반갑습니다. 조교방송의 조교입니다. 지금 화면에 걸려있는 글씨부터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지 않으면 보수 괴멸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고 12월 4일 날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비상계엄은 미친 짓. 이 내용이 맞지만은 전한길 강사는 무슨 이유로 지금 전국 순회 방송을 순회 연설을 하고 다니는지 참 의아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법은 법대로 집행돼야 됩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돼야 되고, 내란이라는 이 엄중한 우리나라의 죄명 중에서는 제일 엄중한 문제가 이 내란인데 최고의 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범죄인 이 내란이라고 하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막중한 일을 두고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당리 당략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어요. 국회의원들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만은 이 내란이라는 이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는 여야를 따져서는 안 돼요. 국가의 존립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각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방적인 지지자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립이 되고 혐의점이 나왔을 때는 법의 재판이 있어야 되고, 법의 재판에 남는 것은 선고가 됩니다.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뒤에 후세 법률가들이 판례를 삼아 가지고 그 판례를 적용하는 그 교과서적인 판례가 남게 돼 있어요. 이번에 탄핵을 만약에 기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것은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이 판례가 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언젠가는 다른 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갔을 때는 그 정권이 그 전날에 잘못됐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보수의 실을 말리는 시간이 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둘 수가 없어요. 법은 법대로 해야지. 그렇다 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평의하는 헌법재판소를 저격해서도 안 되고 위협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는 용감하게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빽다리 치는 게 미꾸라지처럼 미끄덩 거리는 게 이 요사스러운 계몽령이 뭐예요? 계몽령이라는 게 이번에 나온 말이야. 요원이다, 의원이다, 사람이다. 아니,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군 장성이고 그런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말들 속에서, 지금 있었던 10번의 그 심리 과정 속에서 비겁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현재 탄핵이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기 안위를 지켜서 잘 됐을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나쁜 판례는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정권이 유지돼 가지고 또 이것이 묻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로도 조기 대선이 실시돼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그 이재명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냥 두겠어요? 그때부터는 보수의 실을 말리는 적폐청산이 시작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파면이 안 되면은 보수 괴멸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기각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는 수시로 비상계엄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계몽령이 수시로 열려가지고 수시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언론인 잡아다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빵가에다 가다 가지고 어쩔 건데 그 타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어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떳떳지 못한 법률 행세를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의 실을 말리는 이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되겠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시라. 법대로 집행해가지고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중에서 그 포고령이 있어요. 포고령이 이게 뭐 네가 썼느니 내가 썼느니, 아니 이거 하나 자체도 그런 옥신각신하고 있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현행법을 위반했는 거 이거 모르고 했겠어요? 뭐 사법고시는 구수만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뭐 한때 날리는 검사였잖아. 응? 모르고 그 사실을 위법이고 불법인 사실을, 위헌이고 불법인 사실을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자격 없는 대통령이고, 알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깨우쳤다 그러면은 스스로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돼 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안 했느니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입씨름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잡으려고 저 난리를 지기는 거야. 진짜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 입씨름을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쪼잔하고 이렇게 비겁한 줄 몰랐어요. 그래 놓고 변호사 붙여가지고, 변호는 무슨 변호야. 자기가 했으면은 내가 했다. 쟤들이 무슨 죄가 있냐. 대통령이 내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수임 안 한 게 뭐 그 잘못된 게 있느냐. 내가 잘못된 명령을 내놨으니까 걔들도 안 받았는 거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했으면은 내게 벌을 가하라. 그네들은 풀어주라. 따뜻하게 그런 얘기 해야 되고, 국민들이 지금도 떨고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했어? 이런 대통령이라는 거는 정말로 입후보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전혀 몰랐어요. 풍채도 좋고 위형도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하 간에 국무위원 간에 책임 떠넘기에 급급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뭐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가 뭐 어떡고, 그게 말짱 개소리 아니냐 개소리. 그렇게 겁나면은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겁쟁이면은 비상계엄 하지 말았어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 있냐고 지금 저는 이참에 다시 한번 확인차 묻고 싶어요. 대통령이 담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기자회견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매일 뭐 대통령 돼가지고는 뭐 폼 재려고 그랬는지 매일 도입 해가지고 기자들 만나고 뭐 하더니만해. 그것도 뭐 실무시 없어져 보고 기자들 만나지도 안 하고 담화도 없고, 아래 비상계엄 선포하던 날도 12월 3일 날 선포하던 날도 앞부분에 담화 내용만 하면은 정말로 우리 대통령이 고생한다는 거 참 이해가 가고 동정이 갔는데, 뒤에 뭐 이게 홍두깨 아닌 밤봄에 홍두깨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으면 뒤 끝에 책임져야지. 지금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빼거닥거리고 있어?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 시민 민초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그런 대통령을 보고 우리 민초들 시민들도 당장 나올 수 있는 말이, 이놈아 이거 돌았나? 돌아야 아이가? 미쳤나? 이 미친놈 아이가? 이런 말들이 우리 이 민초들 국민들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도 쉽게 튀어 나올 수 있는 이런 말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존경받아야 될 대통령이 뭐 시민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사과하고 당당하게 물러나는 것이 맞지. 지금 그것을 누가 했느니 그걸 따지고 명령 받는 입장과 명령하는 쪽에서 내가 명령해놓고도 내가 그런 명령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그런 얍삽한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금 10차 그 심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벌써 재판은 끝난 거야. 사실상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지 우리 시민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쯤 되면은 상대를 읽어야 됩니다. 상대를 읽어야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8명, 나머지가 야권인데, 나머지 192명이 야권인데, 이 약체의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이 국정을,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국회가 막힌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 당연한 사실을 자기인데 인사 안 하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대통령만 아니란 뿐이지 힘의 우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가 답답해서 인사하겠어?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만 됐지 사실 당선될 때만 해도 총선하고 나서 식물국 대통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적에 108석을 얻었을 때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요즘 시중에 나오는 얘기 뉴스들로 봐서 108석 이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일 중에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선거에 개입했어. 이것이 108석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요인에서 어떤 위해를 가했어. 그리고 윤핵관 행동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야?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보고 12월 4일 날 썼던 이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했던 6분 54초의 이 영상이 이 사람의 본심이었을 건데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나와서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총선 직전 군 수뇌부들하고 뭐 비상대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 요소를 퍼붓고 있고 난 몰랐다 다 보았다시다 통수권자가 끝없이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장면들 정말 이걸 사람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정말 당장이라도 하야하는 그런 작태가 나와야지. 여기 나와가지고 하는 짓등만 봐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 계몽령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묻고 열적에 뭐 경제적 공동체니 그따오 요상한 문구로 가지고 박 대통령 묻고 엮고 웃고 돌아다녔겠지. 그리고 계몽령 주장하던 윤축 변호사들이 수임 전에는 포령은 위헌이 뭐 있느니 없느니 하다가 이것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몽령이라고 이따오로 짓거리고 앉았는 게 이게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오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계몽령이라든가 의원이 아닌 요원, 이거 의원 요원도 모르는 게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한단 말이야. 이런 궤변이 전 국민들을 어떻게 정신 상태 점검하고 있는 거야? 이따오 수작하지 마라. 그리고 전한길 선생도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무원이 될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되겠어? 전한길 선생도 이번에 정말로 지금은 부인이 하도 정말 극구 말려서 3월 1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까지 할 거 뭐 있어? 지금 공무원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가르쳐 가지고 그게 만약에 점수가 그게 되게 채점이 틀어져 가지고 공무원 성적이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전한길 선생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응? 그래서 그래도 이것도 어떤 한 일면에서는 평가받고 있는 것이 전한길 선생 한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보다는 낫다. 국회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어디 간지 없어. 그래서 전환길 선생이 계몽령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환길 선생 학생들을 옳게 가르치시오. 지금 이 행사 끝나고 나면은 맹도 강단에서 강의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계몽이라고 얘기해서 되겠어? 그리고 난데없는 부정선거를 중국에다가 떠넘겨가지고 중국인 99명 이거 지금 몽땅 지금 가짜라고 낳는 것을 이것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몽땅 거짓말로 드러났는 거 아니야. 끝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모른다 통수권자의 이 비겁한 행동이 전 세계 전파를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생각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그만 치웁시다 하는 소리 나왔어 안 나왔어? 이 부하들이 있는데 끝없이 자기 변명만 해제키는 사람. 군인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이 비상계엄인지 계몽인지도 몽롱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군인들이 전화 받는 습성을 몰라. 복명복창. 너 그랬니? 하면은 이것을 복명복창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복명복창하는데 이 복명복창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자기의 상관이라든가 부하들이 동석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이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증인들이. 그리고 이 김봉식 서울청장이라가 경찰 참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정사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가정사 김건희 참 김건희 정치인입니까? 그래서 얘기는 코드1이 대통령 아닙니까? 코드1이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던 것이 모든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들이잖아. 여기에 이것에 맞서가지고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부하가 다 지들이 알아서 했다. 통수권자의 이 비겁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붕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군인에 가서 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아들이 했는 행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다 그런 것은 받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래 사람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게 했다 그러면은 붕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2명 대 108명이면은 자기네 그 진용에 무슨 결과를 결정하는데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게 지도자고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잖아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협치나 협력, 타협, 연합, 연정 그런 원리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 야권의 거대 야당과의 그런 협의, 타협 몰랐잖아요. 그냥 적대감만 갖고 그냥 그 거부권만 행사하고 그것은 뭐 자기의 고유 권한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서로 이런 것을 서로의 불목을 가중시켰고 적대감만 부추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폼 잡을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폼 잡아가지고 폼이 나지도 안 하고 108명 대 192명인데 무슨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도 대통령 자격 없어. 요즘에 이거 진짜 보면은 정말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대통령 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했던 전환길 선생의 저 한마디가 진짜로 자기의 본심이고 저것이 민심이 아닌가 했는데
전한길 선생은 요즘은 무슨 뜻으로 저렇게 전국 순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중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도 있다 이 말이야. 위험한 발언도 있어. 뭐 판액을 기각하게 되면은 헌재가 뭐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들은 국사 선생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공무원을 생산해내는 그런 학원에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반듯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한 정부를 꾸려가는 데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나 그런 능력의 범위를 모르고, 능력의 범위를 모르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만 내세워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만 내세워가지고 나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라.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라.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지. 막말로, 꿀이라도, 저게, 속된 말이지만은 민주당 야권 192명이 꿀라그면은 무릎 꿇라고 요구해보라 그러면은 박범계 전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릎 꿇으면은 뭐 해주겠다고. 그런 상황이 그런 요구를 한다 그래도 쪽팔리지만은 해야 되는 상황 이것을 냅두고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병정놀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시점인가 명태균이 나와가지고 방송한 일이 있어요.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은 5살 먹은 아이가 총을 들었는 거하고 똑같다. 그 총하고 지금 이 총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총을 들고 흔드는 거는 정말 분별 없는 대통령이고 위법적인 대통령이고 복귀시켜서 이런 대통령, 이런 사고의 대통령 복귀시켜가지고 뭐 할 건데 2차, 3차 계엄 없다 그러지만은 가가지고 계엄하면 어쩔 건데 아니 지금 자기가 명령해놔놓고 명령 받았는 부하하고 내가 명령했다 해놓고 왜 또 안 했다 그래요. 떼옥떼옥 싸우고 있는 이 광경들 보라고. 응? 만약에 복귀하면은 또 계엄 또 한다 그러면은 어쩔 건데 전번에 해보니까 내가 그거 내가 복귀했잖아. 그리고 또 계엄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말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적인 한 사람으로서 한순간에는 지금 이게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대통령이 원대복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일순간은 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잠시 개인이 한번 할 수 있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혐의라 그런 거는 우두머리 이거는 역적이에요. 거기에 편들어서도 되지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죄를 받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질른 것만큼에 대한 죄가는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도층들이 지금 많이 탄핵 기각 저쪽에 탄핵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이 상대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 기각이 선례가 되고 판례가 돼 가지고 수시로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은 보수의 인사들, 보수의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몽령으로 수시로 잡아들여가지고 벙커에 갖다 주고 이어가지고 타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어떨 건데 누가 당할 건데 이번 대통령 조기 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보수에서 정권을 유지하면은 그것이 조금은 유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좋은 판례로 남기는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만약에 그것 말고 공산화가 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통로조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복귀시킨다 그러면은 이 한순간은 윤석열이 복귀될 수 있지 모르면은 언젠가 이 정권이 상대에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4월달이 매달마다
분기별로 비상계몽령 선포해가지고 보수의 인사들 잡아들여가지고 실을 말리면은 공산화 길로 가는 것도 훨씬 빨라지겠네. 누가 그 길을 깔아준 거야? 어? 좀 앞을 똑똑히 보고 얘기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죄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보수 진영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는 만큼 혐의를 내놔야지. 그 죄를 받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줘야지. 지금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파의 이념을 떠나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말이야 이런 탄핵 반대 그 시위가 지금 가짜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애국하느냐 태극기로 호명되고 있는 이 극우 법치의 근간을 휩쓸고 있어요. 법치의 근간을 지금 흩뜨리고 있고 헌법재판소 쪽에 법원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국회를 창문을 부숴버리고 이 공당의 정치인들이 또 이런 세력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장면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 1일 날에는 정치인들도 참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멈추시오. 정치를 잘못하고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죄를 범했으면은 죄값을 치를 요령을 해야지. 그것을 막으려고 앞에서 자꾸 나서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뒤에 캥기는 것들이 있더라고. 저쪽에 선거 공천 시비에 휘말린 사람들, 다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흔드는 거예요. 윤핵관이라고 이름 날리던 3인방, 5인방 하던 사람들은 꼬리를 감췄어. 말이 없어. 그리고 자기네들 흉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고발했다 그러더라고. 참 낯짝도 뻔뻔해.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탄핵 심판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리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쟁점들이 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의 핵심 주장은 뭔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배가 된다 그러면은 탄핵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정당성이 있었느냐,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 그런 게 있었느냐, 그 다음에 선관위에 군 투입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시도했느냐, 그리고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이 있었느냐, 법관이나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5건 중에 하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돼 가지고 파면 선고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군인들이 아직도 의결 정석수 150명이 안 찼을 것 같으니까 뛰어 들어가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인원들인지 국회의원인지 사람인지 인간인지 이것들 끌어내라. 야, 이런 거 대통령이 이런 거 가지고 법정에서 심리할 문제야. 인원이 뭐고 국회의원 인원하고 국회의원도 구분 못하는 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장관들이 저쪽에 대령 별도 아니고 대령급들이 당당하게 증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 그게 대통령이야? 홍정은 처장하고도 얘기하는 것도 그래. 비상계엄 선포해놔 놓고 과거에 있었던 일 치하? 위로? 참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게 대통령이야?
벗겨놓고 내가 했다. 애들 건드리지 마라. 날 잡아가라. 내가 사퇴하겠다.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원들이 한 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생각에, 같은 내용에,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국회 활동, 국회 침범,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계엄령, 포고령에 정치인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거 건드리고 국회 건드릴 수 없는 거 건드렸잖아. 이게 법 아는 사람이야, 이게. 법관이나 정치인 체포 시도 이게 돼? 그래서 계엄령이, 우리나라의 계엄령이 그간에 지나오면서 여러 번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윤석열 계엄군처럼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주 용감해. 용감했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도 용감하게 인정해야지. 이번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데 국회를 외곽에서 봉쇄한 적은 있어요. 1980년도 전두환 그 신군부가 국회를 봉쇄했다가 전두환 신군부가 내란 수괴,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하고 똑같이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처벌받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에 보냈고 선관위에 보냈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 정말 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 게 아니야. 그래놓고는 그 행태들이 질서 유지 차원이다. 이따위 비겁한 얘기 할 수 있어? 국회 아무렇지도 않은 국회에 군인 들어가가지고 질서를 허틀어 놓고는 또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거. 질서 유지 필요라고? 군인들이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질서 유지가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고. 그걸 누가 했어? 대통령이 안 했어? 그래서 이번 계엄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할 수는 있겠지. 모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깜빵에 안 가보던 사람이 아마 되어가지고 얼마 있어 보니까, 내가 도둑놈, 나쁜 놈 많이 잡아야 해가지고 주 여러는 봤지만은 정말 여기 있어 보니까 올 때가 못 되는구나. 내가 어떤 놈을 잡아서라도, 어떤 놈을 집 밟고서라도 여길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더욱더 강하게 들지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안 돼요. 교도가 돼야 되고 사회로서부터 격리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젠가 이 정권이 상대 정권에게 넘어갔을 때는 보수의 실을 말리는 그런 나쁜 판례를 만드는 선고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각이 될 것 같지는 안 하지만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어요. 짧게라도 한 번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런 선례가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국은 어떻게 되는가? 수시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비상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잡아들이는 그런 판례를 남겨서 되겠어? 윤석열 하나를 줘야지. 주는 거는 아깝게 그냥 던지는 거 아니야. 자기의 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야. 대가를 받아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국민께 진짜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야 되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장관이 정말로 계엄을 건의했어? 그것도 이실직고 해야 되고 국민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지금 이 탄핵은 절대로 기각돼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탄핵이 꼭 인용돼야 되지 기각돼서는 안 된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위협받아서는 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되고 이 진실은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논평 때 뵙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